철근 정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정착은 그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 안으로 철근을 연장해서 매입 부분의 부착력으로 철근 응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라멘 구조의 건축물을 보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하중은 슬래브에서 작은 보와 큰 보를 따라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보와 기둥만을 따져보겠습니다. 보의 하중이 작용하면 보는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보의 중앙부가 아래로 휘어지는데요. 기둥과 맞닿는 부분은 약간 위로 구부러지는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둥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만들어져서 강접합되는 식으로 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기둥과 가까운 보가 위로 휘어지는 힘을 받는다고 하면 보에 있는 상부 철근은 인장력을 받게 되고 기둥으로부터 뽑히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철근은 기둥에서 뽑히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야 보의 하중을 기둥으로 무난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 부재를 지지하는 기둥 안으로 철근을 연장해서 매입 부분의 부착력으로 철근 응력을 전달하는 것을 정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둥 안으로 철근을 얼마나 묻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정착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을 뽑으려고 하는 인장력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는 이 철근을 꽉 붙잡고 버티려고 하는 반작용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철근 표면을 따라 발생하는 부착력을 평균 부착 응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철근의 단면적과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에 맞서는 부착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름의 파이를 곱하는 것이 둘레의 길이니까 이 둘레를 따라 평균 부착 응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부착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착 길이입니다. 즉, 콘크리트에 얼마나 철근이 묻혀 있어야 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한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만큼은 버틸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정착 길이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을 보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AB 곱하기 FY를 철근의 단위 둘레가 버티는 부착 응력으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철근의 단면적을 변환해서 나타내 보면 단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것이 면적이니까 파이 제곱의 파이 db의 제곱을 4로 나눈 값을 여기서 직접 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 식에서 보면 분자와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파이 그리고 db를 각각 소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구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풀어내려고 하면 db와 fy는 알고 있으니까 평균 부착 응력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평균 부착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한 결과 평균 부착 응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부착 응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의 루트를 씌운 값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한다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철근을 붙잡고 있는 힘이 더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식에 대입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철근을 뽑아내려고 하는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이 인장력에 뽑히지 않고 버티려면 이 시계에서 계산된 만큼은 콘크리트가 묻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식인데요. 이 정착 길이 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정착 길이는 철근의 공칭 지름과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분자에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철근의 지름이 굵은 것을 쓸수록 철근을 더 깊게 묻어야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철근의 강도가 높은 것을 쓸수록 철근을 더 깊게 묻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일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면 철근을 붙잡고 있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착 길이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장 2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부착 응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철근이 배치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장력을 받는 2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간편식과 상세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식 중 어느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한 간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2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에 보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velopment가 정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LD는 정착 길이를 의미하고 LDB는 basic development, 다시 말해서 기본 정착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계수 0.6이 있고 DB는 철근의 공칭 지름, 그리고 FY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철근의 지름이 굵은 것을 쓸수록, 그 다음에 철근의 강도가 높은 것을 쓸수록 정착 길이를 길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인데요. 건축에서는 보통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크면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으면 철근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정착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철근의 공칭 지름이 25mm이고 철근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0인 철근을 쓸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이라고 하면 기본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착 길이는 1155, 1m보다 조금 더 긴 길이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본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존계수를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본 정착 길이의 보존계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존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철근이 놓이는 조건에 따라서 보존계수를 구하는 식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을 보면 조금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 간격이 dB 이상이고, 그러니까 철근이 배치가 될 때, 정착이 될 때 철근 사이의 순 간격이 철근의 지름의 이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dB 이상이면서 전 구간에 이 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T철근을 배치하는 경우, 혹은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 간격이 지름의 2배 이상이고 피복 두께가 dB 이상인 경우, 이런 기준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선 따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철근은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D19 이하의 철근의 경우에는 0.8을 곱하고 22mm 이상의 철근의 경우에는 1.0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mm 이하의 철근의 경우에는 그런 가는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0.8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철근에는 철근 자체의 공칭 단면적과 공칭 둘레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칭 단면적은 철근의 단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공칭 둘레는 철근의 표면의 면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9mm 이하의 철근을 쓰는 경우를 따져봤을 때 19mm 이하의 철근을 4개를 배치한다고 보고 또 그거보다 큰 22mm 철근을 3개를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단면적과 둘레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단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19mm의 단면적은 26.65입니다. 그리고 22mm의 단면적은 38.71입니다. 앞에 조건에서 19mm를 4개, 22mm를 3개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19mm짜리를 4개 배치하게 되면 단면적은 114.6이 되고 22mm짜리를 3개 배치하면 단면적은 116.13이 됩니다. 22mm짜리 3개를 배치하는 것이 단면적이 약간 크게 계산이 되지만 둘이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레의 길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19mm는 공칭 둘레가 60이고 22mm는 공칭 둘레가 7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4개와 3개를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19mm 4개의 둘레 길이는 240이 되고 22mm의 3개의 둘레는 210이 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19mm 4개가 훨씬 더 둘레 길이가 크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요. 19mm를 4개 배치하는 것하고 22mm를 3개 배치하는 것은 단면적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능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의 길이를 보면 19mm 4개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크고 이렇게 둘레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더 넓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19mm 이하의 가느 철근을 쓴다면 콘크리트하고 부착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정착하는 성능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존 계수에서는 19mm 이하의 철근을 쓰면 0.8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굵은 22mm짜리 철근을 쓴다라고 하면 1.0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정착 길이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의 보존 계수를 곱할 때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0.8 혹은 1.0을 곱하면 되고요. 나머지 다른 보존 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보존 계수로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요. 알파는 철근의 배치에 따른 위치 계수, 베타는 도막 계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철근 배치의 위치 계수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근 배근 위치 계수를 보면 상부 철근의 경우에는 1.3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부 철근의 정의가 정착 길이 아래로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 철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위쪽으로 300mm 이상 위쪽에 위치한 수평 철근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부 철근의 경우에는 1.3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길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철근들은 1.0을 곱해서 기본 정착 길이를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 되는데 왜 상부 철근을 길게 배치해야 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부 철근은 수평 철근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둥의 주근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 철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하단에서 위쪽으로 30cm 이상 위에 위치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이것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복합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갈하고 모래로 구성되는 골재가 있고 이 골재를 접착제인 시멘트하고 물로 붙여서 만든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는 아직 굳지 않은 절반 정도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재료 분리 현상은 무게, 비중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게가 무거운 자갈은 아래로 깔아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은 위로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위로 또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블리딩 현상이 생겨서 물이 또 올라오게 되면 철근의 하부에 이 물방울이 맺히게 되고 철근 하부에 수막이 형성되면서 공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붙잡지 못하고 빈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부 철근은 1.3배 길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부 철근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철근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부 철근까지 살펴보고 나면 나머지 베타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이 베타는 도막계수입니다. 이 도막계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건축에서는 잘 적용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피복 두께 그리고 순 간격이 규정된 치수 미만으로 배치가 되는 에폭시 도막을 쓰거나 혹은 아연 에폭시로 이중 도막한 철근의 경우에는 더 길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기타의 에폭시 도막이나 이중 도막 철근의 경우에도 1.2배를 해서 더 길게 배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서는 대부분 아연 도금이나 도막되지 않는 아연 도금 이런 쓰지 않고 도막되지 않는 철근을 주로 쓰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인장력을 받는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에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0.8이나 1.0을 곱하고 또 철근의 위치에 따라서 1.0이나 1.3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부 철근을 정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철근의 공칭 지름이 25mm이고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7MPa인 이런 조건에서 정착 길이를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mm를 초과하기 때문에 철근의 굵기 측면에서는 1.0을 대입해야 하고 보의 상부 철근이기 때문에 1.3을 곱해서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값을 계산하면 1501이라는 정착 길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정착 길이를 계산할 때마다 복잡하게 식을 계산해야 한다면 정말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구조 설계 도면 맨 앞쪽에 있는 일반 주기사항에는 정착 길이를 표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도면 앞쪽에 있는 이 정착 길이 표만 잘 찾아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복잡하게 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의 조건에 맞는 값을 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MPa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500MPa나 600MPa짜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표를 적용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서 더 큰 값을 일정한 값을 곱해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의 상부 주근에 해당하는 난을 찾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였고 그리고 철근의 굵기가 25mm였습니다. 각각의 해당하는 값에 맞는 값을 찾으면
우리가 151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510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정착 길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계산한 값보다는 약간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율을 감안해서 구조 설계자가 약간 큰 값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값을 가지고 보의 상부근을 기둥에 정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1510만큼 정착을 하다 보면 대부분 기둥의 크기보다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둥은 이렇게 크게 1510만큼 굵은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철근 기둥을 뚫고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 설계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인장 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의 반대측에 있는 철근 쪽으로 연장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부려서 정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정착할 때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서 구부려서 1510만큼 이렇게 정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 길이가 너무 길게 계산되어서 철근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표준 갈고리를 만들었을 때 정착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갈고리는 형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린 끝에서 철근의 지름의 12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구부릴 때 완만하게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구부림의 내면 반지름은 철근 25mm까지 지름의 3배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 표준 갈고리의 전체 길이는 지름의 16배가 되도록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갈고리를 만들었을 때 기둥에 매입되는 부분의 길이가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입니다. LHD에서 H는 후크, D는 디벨롭먼트, 다시 말해서 정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 길이는 표준 갈고리를 제외한 부분이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착 길이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정착 길이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베타는 도막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에폭시 도막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로 0.24가 있고요.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 식에서 개수가 0.6이었으니까 이 개수 값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b가 철근의 공칭 지름, fy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 건축물에서는 보통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개수만 0.6에서 0.24로 줄어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철근의 공칭 지름이 25mm이고 항복 강도가 400인 철근을 쓸 때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7MPa이라고 하면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정착 길이는 462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정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 보정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정 개수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정 개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정 개수를 보면 35mm 이하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의 수직 방향인 측면의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이며
90도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 0.7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존 개수는 사실 적용하기가 힘든 것이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보존 개수를 보면 D35 이하의 90도 갈고리 철근에서 정착 길이가 되는 구간을 지름의 3배 이하의 간격으로, 그러니까 매우 좁은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의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착하는 구간에 이렇게 촘촘하게 띠철근이나 스터럽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갈고리 끝 연장부와 구부림부의 전 구간을 마찬가지로 지름의 3배 이하의 간격으로 띠철근이나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평행하게 둘러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착 길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180도 갈고리 철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80도 갈고리 철근은 현장에서 가공하기도 어렵고 또 배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촘촘하게 띠철근이나 스터럽으로 둘러싸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존 개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보존 개수를 보면 전체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면에서 휨 철근이 소요 철근량 이상 배치된 경우, 그러니까 철근량을 얼마나 배치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구조기술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철근을 배치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보존 개수를 곱해서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구조기술사와 상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의 보존 개수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고리 평면의 수직 방향인 측면의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이고, 90도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갈고리 평면의 수직 방향인 측면의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인 것, 이 부분들이 각각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사실상 보의 철근은 기둥의 철근 안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둥의 피복 두께가 40mm인 것을 감안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7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2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0.7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앞의 조건에 그대로 대입해서 정착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보존 개수가 0.7을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의 정착 길이는 323.3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철근을 정착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착 길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기사항에는 표를 이용을 해서 정착 길이 값을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에서 필요한 값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앞의 조건에 따라서 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2형 철근에 해당하는 란을 찾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였고 철근의 굵기는 25mm였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란에 맞는 값을 찾으면 48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값보다는 약간 큰 값인데요.
이것은 안전율을 감안해서 구조기술사가 약간 큰 값을 제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값을 가지고 보의 상부근을 기둥에 이렇게 480만큼 정착을 하면 되는데요. 이 480이라는 수치는 표준 갈고리를 제외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갈고리까지 합하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표준 갈고리는 마찬가지로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 또는 G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갈고리 부분의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서 25mm 철근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43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근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기둥 안쪽으로 배치되는 부분의 전체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480에 430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910이 됩니다.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식이 1510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철근량이 많이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현장에서는 이 값을 매번 찾기보다는 기둥폭에서 100만큼 뺀 값을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도 편하기도 하고요. 정착 길이도 조금 여유 있게 집어넣을 수 있어서 혹시 배근의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정착 길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브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 철근의 정착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슬래브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압축을 받는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식 중에서 상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보처럼 힘을 받는 부재가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보면 이처럼 중간 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둥과 인접한 부분은 강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위로 휘어지는 그런 응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부 철근은 기둥 쪽으로 미는 방식으로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압축 응력이 발생할 때는 철근의 정착 길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철근은 기둥과 인접한 위험 단면에서 상하부의 응력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상하부 철근 모두 다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슬래브 철근 중에서 하부근의 경우에만 여기서 설명하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압축력이 작용하면 철근 끝 단면에 작용하는 지압력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 보아야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정착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기본 정착 길이의 보존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착 길이 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본 정착 길이의 개수는 0.25를 적용합니다.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 식에서는 0.6이었으니까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b가 철근의 공칭지름, fy가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 건축문에서는 보통 콘크리트를 쓰니까 그냥 이를 적용합니다.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철근의 공칭지름이 10mm이고 항복 강도가 400인 철근을 쓸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이라면 여기 식에 대입해서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에 대입하면 19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존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기본 정착 길이 식에 보존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보존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존 개수는 해석 결과 요구되는 철근 양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초과된 양만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근량을 계산하는 것은 구조기술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기술사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이 구조기술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계수는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 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 간격이 100mm 이하로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에 따라서 배치된 13mm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 철근의 경우에 이럴 경우 0.75를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슬래브에서는 D13mm로 이렇게 띠철근을 둘러싼다. 띠철근으로 둘러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그냥 기본 정착 길이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요. 다시 앞에 조건에 대입해서 정착 길이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은 193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조 도면에서 일반 주기 맨 앞쪽에 있는 제너럴 로드 일반 주기 사항에 있는 표를 많이 이용해서 값을 찾아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의 조건에 따라서 표를 찾아보면 먼저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 이형 철근에 해당하는 난을 찾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27MPa였고 철근의 굵기가 10mm였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찾게 되면 20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값보다는 약간 크게 되는데 이것은 안전율을 감안해서 약간 여유 있게 제시한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슬래브의 하부근의 경우는 이렇게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를 적용해서 약간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식 중에서 상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간편식에 해당하는 4.1-1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상세식인 4.1-2 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간편식의 경우에는 계수가 0.6이 되고요.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0.8이나 1.0을 곱하고 19mm 이하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 0.8을 적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부 철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상세식보다 계산이 간편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상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세식은 계수가 0.9로 바뀌고 보존계수로 알파, 베타, 감마가 적용됩니다. 알파는 위치계수, 베타는 도막계수, 그리고 감마는 크기계수입니다. 위치계수는 상부 철근일 때 1.3을 곱해주는 것이고요. 도막계수는 에폭시 도막철근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를 적용합니다. 철근 크기 계수는 19mm 이하의 철근에서 0.8을 곱하는 것이니까 간편식에서 적용했던 보존계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TR이 있는데요. 이 KTR을 횡방향 철근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요. 식이 조금 복잡하죠. 자, ATR은 정착된 철근을 따라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면을 가로질러서 철근을 배치했을 때 이 배치된 간격이 S 이내에 있는 철근, 횡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S나 N 값을 대응하는데 이 S나 N 값에 해당하는 철근도 쪼개지는 면에 따라서 배치하는 횡방향 철근의 개수와 중심 간격을 반영한 값들이니까 사실상 이렇게 철근을 반영을 했을 때 그만큼 철근의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더라도
설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0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용해 보면 식이 매우 간단해지는데요. 이렇게 C하고 dB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C는 철근의 간격 또는 피복 두께와 관련된 지수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철근의 중심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 또는 정착되는 철근의 중심간 거리의 2분의 1,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브 경우에 피복 두께가 주로 20입니다. 그리고 10mm 철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10mm 철근을 배치한다고 보면 25를 10으로 나누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의 값은 2.5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2.5 값을 적용을 해서 식에 이렇게 상세식에 대입을 해 보면 식이 이렇게 2.5 분모에 2.5가 들어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0.9를 2.5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개수값이 0.36이 돼서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편식의 개수가 0.6이었으니까 이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철근의 경우에는 이 상세식을 적용하면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식을 적용해서 따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슬래브에 해당하는 난을 찾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이었고 철근의 굵기가 10mm짜리를 썼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30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큼 정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직선으로 정착하더라도 보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상세식을 간편식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표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일 경우에 16mm 철근을 배치한다고 하면 기둥의 주근의 경우에는 580을 적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래브 철근은 이 값이 380 정도가 되니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근의 정착 길이에 이어서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하는 철근은 8m 단위로 많이 생산을 하고요. 가장 길게 생산을 하더라도 12m 정도까지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부재에 철근을 배치를 할 때는 이처럼 철근을 이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층 단위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벽체의 수직철근이나 기둥의 수직철근 같은 경우는 층마다 이렇게 철근을 이어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철근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두 개의 철근을 이어서 배치할 때 하나의 철근처럼 우리가 작동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겹치미음, 그러니까 두 개의 철근을 겹쳐서 하나의 철근처럼 거동하도록 만드는 식으로 철근을 배치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두 개의 철근을 겹쳐야 하나의 철근처럼 작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겹침 이음에 대한 일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음은 가능한 한 최대 응력, 인장 응력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 보가 힘을 받게 되면 중앙 부분이 아래로 휘어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중앙 부분에서는 아래쪽 부분이 인장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기둥과 면한 단부 부분에서는 상부 쪽으로 위쪽으로 굽어지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부 부분이
가장 인장 응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지점을 피해서 이음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35mm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굵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굵은 철근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 이음하는 경우에 이음 길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철근이 있는데 두 개의 철근의 굵기가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 개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크기가 큰 철근은 정착 길이를 대상으로 한 거고 크기가 작은 철근은 겹침 이음 길이를 지금 나중에 설명할 겹침 이음 길이를 적용을 해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큰 값을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근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휨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 이음된 철근은 횡 방향으로 소요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중에서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철근을 배치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은 철선으로 묶어서 두 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철선으로 묶는다고 해도 철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선에 의해서 두 개가 꽉 묶여진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철근이 배치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간격이 서로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의 5분의 1 혹은 150mm 이상만 그거보다 크게만 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근 각자의 작용하는 응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철근 두 개 다 콘크리트에 묻혀 있고 또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동을 할 때 각각의 철근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부착 응력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철근 각자마다 콘크리트에 정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두 개의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두 개의 철근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두 개의 철근의 인장력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철근처럼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벽체 철근에 배근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다우얼 철근하고 또 새로 배치한 철근이 간격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철근이 떨어져 있더라도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철근을 구부려서 두 개를 꼭 붙여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부리는 것이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되느냐? 소요 겹침 이음 길이의 5분의 1이나 150mm 중에서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만 우리가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이 두 개의 철근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음 길이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는 정착 길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정착되는 정착 길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 길이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을 잇는 방법은 A급 이음과 그다음에 B급 이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급 이음은 정착 길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B급 이음은 정착 길이보다 30%를 더 늘려주어서 1.3배 더 길게 겹쳐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은 A급 이음의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착 길이만큼만 서로 겹쳐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A급 이음은 배치된 철근 양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음이 겹침 이음이 되는 구간에서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 양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에 겹침 이음된 철근 양이 전체 철근 양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필요한 철근 양보다 2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서로 겹쳐서 철근을 겹침 이음을 할 때 그 겹침 이음된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잘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급 이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B급 이음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B급 이음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정착 길이에서 1.3배를 해준 정착 길이보다 30%를 더 길게 해서 서로 겹치게 잇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치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른 동영상에서 이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 정착 길이는 개수가 0.6이고 철근의 공칭 지름하고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곱하고 이 값에다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노트 시험 값으로 나누어서 기본 정착 길이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철근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보정 개수를 곱해주는데,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보정 개수는 19mm 이하의 철근은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0.8을 곱해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또 상부근의 경우에 콘크리트 밑면에서 30cm 이상 위쪽에 배치되는 상부 철근의 경우에는 길이를 더 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3을 곱해주는 이런 보정 개수의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데, 이 정착 길이에다가 1.3배를 해주어서 이음 길이를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의 상부 철근을 정착할 경우에 철근의 공칭 지름이 19mm이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0MPa짜리, 그리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7MPa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에 대입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구조 설계도면 맨 앞에 있는 일반 주기사항에 제시된 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우선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의 상부 주근에 해당하는 난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MPa였고 지금 우리가 배치하는 철근이 19mm였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정착 길이는 920mm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20mm가 정착 길이가 되고요.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이음기 표에서 이음 길이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음 길이 표를 사례를 보시는데요. 이 표가 약간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400메가파스칼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의 상부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래브 이외의 부재에 해당하는 난을 찾습니다. 슬래브이냐 슬래브 이외의 부재이냐라고 하는 것은 슬래브 철근은 상세식을 적용한 것이고 슬래브 이외 철근은 간편식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이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적용하는 철근의 이음은 B급 이음이기 때문에 B급 이음에 해당하는 난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의 상부 철근이기 때문에 상부 철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난이 지금 대상이 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치하는 철근이 19mm인데 거기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7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찾게 되면 1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철근을 1200만큼만 겹치면 하나의 철근처럼 고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정착 길이가 920이었습니다. 920 정착 길이에다가 1.3배를 곱하는 것이 B급 이음이었죠. 자, 그럼 920에 1.3을 곱하면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1196입니다. 그래서 이 1196의 값보다 약간 큰 1200 값으로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급 이음에 해당하는 이음 길이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